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BBC 본사를 완전히 뒤흔든 충격적인 CCTV 영상이 한국에서 촬영됐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연기도 무릅쓴 채 사람을 구해낸 것은 소방관도 아니고 훈련된 구조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백구, 한국 진돗개 한 마리였습니다. 그 순간 영국 언론은 자신들의 오만함을 깨달았고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진돗개의 본능과 그것이 바꿔놓은 한 사람의 인생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영국 BBC의 다큐멘터리 PD 사라 조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카메라에 담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었죠. 런던 본사의 편집국장은 늘 같은 말만 반복하더군요. 아시아 특집은 시청률이 나오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최근 한류라는 것이 유럽을 휩쓸고 있다니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제작진들은 개고기 문 하나 다루면 어떻겠냐며 비아냥거렸지만 저는 뭔가 다른 것을 찾고 싶었습니다. 진돗개라는 한국 토종견에 대한 자료를 받았을 때도 별 감흥은 없었습니다. 그저 동양의 셰퍼드 정도로 생각했을 뿐이었죠. 충성심이 유전자에 새겨져 있다는 설명도 과장된 마케팅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일단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날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것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처음 방문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진돗개 보호소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시설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죠. 하얀 털을 가진 진돗개들이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은 확실히 품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특별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보호소 직원이 열심히 설명하는 동안에도 저는 속으로 한숨만 쉬었죠. 이런 평범한 소재로 어떻게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던 중 갑작스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상가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는 긴급 뉴스였죠. 저는 즉시 카메라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목격하게 될 장면이 제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울렸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저는 재빨리 카메라를 세팅하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구조대원이 황급히 제게 다가와 CCTV 영상을 보여주더군요. 화면 속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얀 개 한 마리가 불길 사이를 누비며 사람들을 이끌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훈련된 구조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일반 반려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개는 연기가 가득한 복도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하고는 옷자락을 물어 끌고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개는 다시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 하얀 그림자는 또 다른 생명을 구하러 갔죠. 이번에는 화장실에 갇혀있던 아이를 찾아냈습니다. 아이의 손목을 부드럽게 물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구조대원들조차 접근하기 힘든 상황에서 그 개는 본능적으로 최적의 경로를 찾아냈더군요. 제가 20년간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도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손에 든 카메라가 떨릴 정도로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 개를 바라보며 경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본사의 긴급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영상은 반드시 전 세계가 봐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런던 본사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편집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모든 직원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들었죠. 처음에는 연출이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CCTV의 타임코드와 여러 각도의 영상을 대조해본 결과 모든 것이 실제 상황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편집장은 즉시 특보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평소 아시아 뉴스에 인색하던 그가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은 처음이었죠. 저는 현장에서 추가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그 개의 이름은 하늘이었고 주인은 최필순이라는 할머니였습니다. 구조대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하늘이는 평소에도 동네에서 유명한 개였다고 하더군요. 이웃들의 안부를 살피고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BBC 9시 뉴스의 하늘이의 구조 영상이 나가자 영국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시청자들의 전화가 폭주했고 소셜미디어는 하늘이 이야기로 가득 찼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동물행동학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이가 보여준 행동이 단순한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선천적인 보호 본능과 상황 판단력이 결합된 놀라운 사례라는 평가였죠.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즉시 한국 체류를 연장하고 본격적인 다큐멘터리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제목은 더 화이트 인스팅트로 정했습니다. 진돗개라는 품종이 가진 특별한 본능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싶었으니까요. 프로듀서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최필순 할머니를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사는 할머니는 예상보다 훨씬 더 소박한 분이었죠. 하늘이를 처음 만난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할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5년 전 길에서 다친 채 버려진 강아지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왔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하늘이는 할머니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심장질환으로 쓰러졌을 때도 하늘이가 이웃집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는 일화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하늘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할머니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겁니다. 카메라 앞에서 하늘이를 쓰다듬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너무나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오래도록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이 진행되면서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하늘이는 동네 아이들의 등하교를 돕고 밤에는 순찰을 돌며 마을을 지켰다고 합니다. 특히 치매를 앓는 어르신이 길을 잃었을 때 집까지 안내했던 일은 지역 신문에도 실렸더군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진돗개라는 품종의 특별함을 실감했습니다. 단순히 주인에게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가족으로 여기는 듯했죠. 영국의 전문가들과 화상회의를 하면서도 그들의 놀라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 패턴은 다른 품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성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하늘이와 진돗개, 그리고 한국의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촬영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하늘이와 함께 진도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하늘이의 고향을 찾았죠. 진도에 도착하자 하늘이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낯선 곳임에도 불구하고 편안해 보였고 꼬리를 높이 들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는 것 같았죠. 진돗개 보존협회 관계자들은 하늘이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형적인 진돗개의 품격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면서 말이죠. 특히 백구라 불리는 흰 진돗개는 영리함과 충성심이 뛰어나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진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하늘이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할머니와 하늘이가 해변을 걷는 장면은 한편의 시 같았죠. 진도에서 돌아온 후 하늘이의 이야기는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BBC 다큐멘터리 예고편이 공개되자 전 세계에서 관심이 쏟아졌죠. 프랑스, 독일, 일본의 방송국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UN 산하기구에서는 하늘이를 동물복지의 상징으로 삼고 싶다는 제안도 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유명세에 당황스러워하는 할머니를 도와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하늘이도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과 카메라에 긴장하는 듯했지만 곧 익숙해졌죠. 무엇보다 할머니가 곁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진정한 신뢰 관계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유대감은 그 어떤 언어로도 설명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영국 왕실에서 하늘이와 할머니를 초청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동물 복지에 관심이 많은 왕실 가족이 하늘이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통역을 자원하며 함께 버킹엄 궁전을 방문했습니다. 화려한 궁전 안에서도 하늘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궁전의 코기들이 하늘이에게 먼저 다가와 인사를 했죠. 왕실 가족과의 만남은 따뜻하고 격식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이의 구조 영상을 보며 문시우를 불 켰고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제게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생명의 소중함을 공유하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으니까요. 영국에 머무는 동안 하늘이는 수의과 대학생들에게 살아있는 교재가 되어주었습니다. 학생들은 하늘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많은 것을 배웠죠. 특히 하늘이가 보여주는 미세한 신호들에 주목했습니다. 귀의 움직임, 꼬리의 각도, 눈빛의 변화로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반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한 교수는 하늘이를 보며 개의 인지 능력에 대한 기존 이론을 수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촬영을 하면서 하늘이의 놀라운 직관력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촬영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는데 하늘이가 미리 제 옆으로 와서 몸을 지탱해 주었죠. 마치 제가 넘어질 것을 예상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쌓일수록 저는 하늘이에 대한 경외감이 깊어졌습니다. 다큐멘터리 더 화이트 인스팅트가 방영되던 날, 저는 할머니, 하늘이와 함께 런던의 한 카페에서 시사회를 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하늘이의 구조 장면이 나올 때마다 관객들은 탄성을 질렀죠. 특히 불길 속에서 아이를 구하는 장면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진정한 주인공은 하늘이의 용기만이 아니라 할머니와 하늘이 사이의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죠. 방송이 끝난 후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방송국 홈페이지는 감사와 감동의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꼈다고 전해왔습니다. 저 역시 이 작품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며 하늘이 조항이라는 별칭을 붙였죠. 반려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유기동물 보호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하늘이 이야기를 싣기로 했습니다. 생명 존중과 책임감을 가르치는 좋은 교재가 될 것이라고 했죠. 저는 어린이들을 위한 책도 집필했습니다. 제목은 하늘이라는 이름의 그림자로 정했습니다. 책의 수익금은 전액 한국과 영국의 유기견 보호소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출간 기념회에는 할머니와 하늘이도 함께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늘이를 만져보고 싶어 줄을 섰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날 한 아이가 제게 물었죠. 하늘이처럼 용감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말입니다.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하늘이를 바라보며 대답했죠. 용기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용감해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이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의 눈빛이 유난히 따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책 출간 이후로도 하늘이의 영향력은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번역 출간 요청이 들어왔고 애니메이션 제작 제안도 있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하늘이가 너무 바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싶다고 하셨죠. 저는 그 뜻을 존중하며 모든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늘이와 할머니가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공항에는 그동안 하늘이를 응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죠. BBC 동료들도 아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편집장은 하늘이 덕분에 아시아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되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약속했습니다. 꼭 한국을 다시 방문하겠다고, 하늘이와 할머니의 안부를 확인하러 가겠다고 말이죠. 하늘이는 제 손을 핥으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닌 제 인생의 스승을 떠나보내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하늘이가 떠난 후에도 그 여파는 계속되었습니다. BBC는 동물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새롭게 기획했고 저는 그 총괄 PD를 맡게 되었죠. 전 세계의 특별한 동물들과 그들의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야기도 하늘이만큼 제 마음을 울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하늘이와의 만남은 특별했고 유일무이한 경험이었죠. 가끔 하늘이가 보고 싶을 때면 할머니와 영상 통화를 합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는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할머니도 하늘이 덕분에 더욱 건강해지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안도감과 함께 그리움을 느낍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말이죠. 한국의 진도군에서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매년 4월 17일을 하늘이의 날로 지정하고 생명 존중 캠페인을 펼치기로 한 것이죠. 그날은 하늘이가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한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념일에는 제가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진도군민들과 함께 하늘이를 기리는 행사에 참여했죠. 할머니와 하늘이도 명예군민으로 초대받았습니다. 행사장에는 하늘이를 본떠 만든 조형물도 세워졌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죠. 저는 기념사에서 하늘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용기와 사랑, 그리고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말이죠.
그날의 감동은 지금도 제 가슴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에미상 후보에 오르자 언론의 관심이 다시 쏠렸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바로 하늘이를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닿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전 세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유기동물 입양률이 높아지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죠. 특히 한국의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돗개의 특별함을 알게 되었고 제대로 된 보호와 사육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늘이가 뿌린 씨앗이 전 세계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비록 에미상은 받지 못했지만 그보다 훨씬 값진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하늘이의 후손들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하늘이가 낳은 강아지들이 전국 각지로 분양되어 새로운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중 한 마리는 소방서에 기증되어 구조견으로 훈련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늘이의 DNA를 이어받은 그 강아지도 뛰어난 재능을 보인다고 하네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낍니다. 하늘이가 보여준 용기와 사랑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할머니는 하늘이의 자녀들 소식을 들을 때마다 흐뭇해하신다고 합니다. 마치 손주들 자랑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도 언젠가 하늘이의 후손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들에게서도 하늘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편집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오랫동안 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영상 클립들 속에서 하늘이의 눈빛을 찾았죠. 그 맑고 깊은 눈동자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신뢰, 헌신, 사랑, 그리고 삶에 대한 순수한 열정 같은 것들이 말이죠. 저는 마지막 내레이션을 녹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이자 문화이며 무엇보다 우리가 잃어버린 순수함을 간직한 존재라고 말입니다. 녹음을 마치고 나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이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죠. 그 기억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이야기가 하늘이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 기준은 제 작업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흥미로운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으니까요. 동료들은 제가 하늘이를 만난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더 따뜻하고 세심한 시선으로 세상을 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 변화를 느낍니다. 이제는 카메라 너머의 존재들과 진정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애쓰죠. 이 모든 것이 하늘이가 제게 가르쳐준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카메라를 듭니다.